어머니, 저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1960년 4월 19일 아침 18살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불안했습니다. 3월 15일 선거가 있던 날부터 우리 집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만 들여다보았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산에서 시위를 했다던데. 시장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쏘았다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김주열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신문에 난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며. 아들은 라디오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내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위험하다. 어머니, 지금 안 나서면 더 위험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모두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6시.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단추를 채우고 머리도 곱게 넘겼습니다. 마치 어디 중요한 곳에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밥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도시락은 안 싸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힘을 내야 한다고 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갔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아들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복 입은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민주주의 만세! 학생의 피값을 물어내라! 답답한 마음에 집 앞에 나가니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갔어요. 우리 딸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 맨 회사원들도 앞치마 두른 아주머니들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물러가라. 이승만 독재 타도. 젊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쐈다. 경찰이 쏜다. 앞쪽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얀 교복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친구를 붙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체류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류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 옆에서 쓰러진 학생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학생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교복 가슴팍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다쳤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친구들이 쓰러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다리를 감싸주며 밤을 지샜습니다.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밤새 수술을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쓰러질 듯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병원마다 헤맸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곳을 찾아다니며 흰 천을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비명소리.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흘 동안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쓰러진 친구들의 목까지 외쳤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4월 26일 화요일 마침내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거리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집계로 186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 가족들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들. 장례식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운동장에 수많은 관이 놓였습니다. 그 앞에는 영정 사진들. 교복 입은 어린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나이든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4월이 되면 저는 그날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한 18살 아들의 얼굴로. 거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로.
다리를 다쳐 절뚝이며 돌아온 그 모습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419를 교과서에서만 봅니다.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날은 어제 같다고. 그 아이들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들린다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말하고 투표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날의 아이들 덕분입니다. 교복 입고 거리로 나섰던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던 어머니들 덕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손자가 어머니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잡으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1960년에 어머니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419 혁명. 역사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일이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지켜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